네, 안녕하세요. 이현우입니다. 안녕하세요. 도상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김광현 선수가 감격의 메이저리그 첫 승을 거뒀습니다. 야, 네. 진짜 뭐 경기적인 내용 뭐해서 뭐 6이닝 무실점 뭐 요것도 요거지만 이 네. 김광현 선수의 이 시원시원한 피칭 그렇죠. 그리고 이 패기 넘치는 투구 폼 이건 그렇죠. 여전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기분 좋았습니다. 저는 또 하나 또 눈에 보였던 게 네. 첫 번째 그 마무리 등판 때 기억하시죠? 아! 다리 그 후달달 얘기 이제 다시 하지 마. 그 얘기는 다시 하지 마. 두 번째 선발 등판이었잖아요. 네. 3.2이닝 던졌을 때 그 모자 바꿔 쓰고 아 그래. 로진백 두어하고. 놓고 왔다 다시 가지러 가고 오늘 경기에선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김광현 선수도 오늘이 어쨌든 메이저리그 세 번째 그렇지. 등판이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적응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처음 두 번의 네. 이 등판에서 이 떨렸었던 모습, 긴장했었던 모습도 오늘은 조금 덜하지 않았나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경기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김광현 선수는 6이닝 동안 3피안타 무실점, 볼넷 없이 탈삼진 3개를 잡았고요. 네, 그러면서 첫 승을 거뒀는데 세인트루이스가 3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요. 불펜진의 도움도 컸고 뭐 사실 수비 도움도 컸어요. 그러니까 직선타 3개, 호수비도 한 3개쯤 됩니다. 콜튼웡, 뭐 딜런 칼슨 등등이 생각이 나는데 뭐 그래서 일부 이제 분석가들은 네. 운도 좋았다. 네,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타구 속도가 일부 분석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그런 걸 떠나서 뭐 투구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네. 좋았던 점 슬로우 커브의 다양한 활용, 초구로 슬로우 커브를 던져서 카운트를 잡는다던가 초구에 슬로우 커브를 던진다는 걸 타자가 인식하는 시점에 그걸 일부러 볼로 던지면서 네. 이 헛스윙을 유도하는 이런 전략들, 그리고 슬라이더와 패스트볼뿐만이 아니라 뭐 커브 그리고 스플릿 체인지업이죠. 그래요. 이걸 많이 활용을 하면서 포피치 다양한 투구를 했고 김광현 선수가 KBO 시절에는 파워 피처였지만 네. 굉장히 제구에 신경을 쓰면서 그런 부분을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원래 이 메이저리그 진출할 때부터 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셨거나 네. 혹은 이제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은 김광현 선수 패스트볼, 슬라이더 요 투피치 투수 아니냐. 네. 이 메이저리그에서 이 살아남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이 얘기를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경기에서 이 커브의 활용법은 이 다음 경기도 또 이 호투를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이 경기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는 계속 이제 뭐 투구 위치라던가 이 구종 분포 자료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제가 이 좌우 감각이 그래요. 이 김광현 선수가 그리고 이 저는 정말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기분 좋았었던 거 그리고 경기 보는 게 재밌었던 이유가 이 몰리나 선수랑 오늘 처음으로 호흡을 맞췄잖아요. 맞아요. 이 몰리나 선수가 요구하는 그대로 이 공을 받자마자 뭐 이렇게 고개 이렇게 흔드는 것도 없이 바로 그냥 다이렉트로. 그래서 이 종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빠른 경기. 그래 오늘 경기가 이제 송근영 위원님이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 9이닝으로 치러진 메이저리그 경기 중에 제일 빨리 끝난 경기가 또 오늘이래요. 점수도 적게 나오고 사실 불펜들도 굉장히 잘 던져줘서 그렇습니다. 보기 좋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만 얘기하면은 사실 너무 무미견조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이 메이저리그 팬들 또 김광현 팬들이 이번 첫 승에 감동을 받고 있는 이유. 네. 또 제가 진짜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김광현도 아니지만 뭔가 뿌듯하고 울컥하고 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눈물이 났어요. 네.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일단 모든 야구 선수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보통 운동을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김광현 선수는 IMF를 겪고 있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코리안 특급 박찬호를 보면서 메이저리그의 꿈을 꿨었죠. 그래요. 이 박찬호 선수 시절 이제 이 정말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가 어려웠고 이 저희 아버님도 출근을 안 하시고 왜 안 하지? 나랑 왜 같이 야구를 보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했을 때쯤에 많은 분들이 진짜 야구를 좋아하시고 이때 이 박찬호 키즈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났었던 것 같아요. 네, 김광현 선수도 그중 한 명이었고요. 그래서 물론 이 안산공고를 졸업을 하고 바로 프로 무대 KBO에 입단을 했지만 네.
항상 꿈은 메이저리그에 언젠가 진출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네. 가슴 한켠에 항상 메이저리그 진출의 꿈을 또 이제 갖고 있었다는 거. 이 김광현 선수가 이 KBO에서도 네. 사실 뭐 류현진 선수보다는 살짝 뭐 한 끗 정도 아래의 성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좌완 트로이카 이 엮이면서 그리고 이제 국가대표 선발로 활약을 하면서 이 KBO에서 진짜 승승장구를 했었잖아요. 우승도 많이 하고. 사실은 젊었을 때 기대치는 지금 엄청 잘하지만 네. 엄청나 더 그 이상이었죠. 왜냐면은 그 신인 시즌 한국 시리즈에서의 그 엄청난 호투 리오스를 딱 그렇죠. 잡은 그리고 나서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2년차 때 완전히 각성에 성공을 해서 네. 사실 21살의 나이에 2점대 평균 자책점 뭐 이런 MVP 등등 이런 업적을 달성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빨리 이뤄내고 더군다나 소속팀이었던 SK도 왕조 시기였기 때문에 우승도 네. 많이 하고 정말 김광현 하면은 SK 에이스 그리고 미래의 좌완 에이스 대한민국의 에이스 중 한 명으로 평가를 받았었는데 네. 사실은 2010년 이 한국 시리즈 우승 이후에 뇌경색이 한번 왔었죠. 그래요. 네. 김광현 선수가 이 커리어 내내 사실 뭐 이 토미존 수술도 있었지만 사실 처음 큰 부상을 입었었던 경우는 사실 2010년 겨울 이 뇌경색 때문에 이 구안화사라고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게 갑자기 오는 바람에 이 재활하던 데 또 시간이 걸렸었고 이 좌우 밸런스가 무너진 거죠. 그러면서 어깨 통증도 안고 있었다고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갑자기 급감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노력을 해서 반등에 성공을 했었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포스팅 이거 메이저리그 가고 싶다. 네. 도전을 또 했잖아요. 한번. 그렇죠. 2014년 포스팅 신청을 했었는데 최고액이 샌디에고에서 제시했던 200만 달러였죠. 네. 그리고 김광현한테 이 제시했던 계약금은 이거보다 낮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봉. 그러면서 협상이 결렬이 됐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메이저리그에서 김광현 선수의 가치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류현진 선수가 또 진출한 지 뭐 한 시즌밖에 안 지난 순간이었잖아요. 네. 이 류현진 선수가 과연 메이저리그에서 얼만큼 통할지 이게 좀 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김광현 선수가 좀 낮은 가치를 평가를 받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16 시즌에 FA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도 몸 상태가 발목을 잡았었죠. SK와 초대형 계약을 맺긴 했었지만 사실은 팔꿈치가 아픈 상황이었고 네. 계약 직후에 토미존 서저리를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여기에서 수술을 받고 이 재활에 성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김광현 선수가 사실 큰 위기를 2번이나 또 넘긴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이 토미존 수술하고 구속이 떨어지거나 혹은 이제 커리어가 어려워지는 선수들도 뭐 요즘에는 성공률이 많이 올라갔다고는 해도 여전히 종종 있는데 김광현 선수는 오히려 이 토미존을 극복하고 더 좋은 투수로 한 단계 더 발돋움을 했어요. 저는 2018년에 김광현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2010년까지 보여줬던 그런 이 영건 시절의 모습을 사실은 그 뇌경색 이후에는 많이 잃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서 사실 이 토미존 수술을 받고 나면은 구속이 빨라진다 이런 속설도 있지만 네. 항상 마음 한켠에는 팔꿈치의 통증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그렇죠. 제구가 흔들리고 그럴 수도 있는데 심리적인 압박감이 그렇죠. 있죠. 멋지게 이 재기에 성공을 해서 SK의 우승까지 이끌면서 SK 왕조 이후에 SK가 사실 계속해서 우승을 못했었는데 네. 김광현의 부활과 동시에 우승을 차지하면서 또 감동을 줬었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광현 선수가 사실 이 토미존 이전과 이후의 김광현 KBO 리그에서의 모습은 사실 많은 다른 투수잖아요. 이제 이전까지는 볼넷이 많고 뭐 9위로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유형의 투수였다면 사실 이 토미존하고 돌아와서는 이 볼넷과 삼진의 비율도 굉장히 안정이 됐었고 이 스플리터, 이 서드 피치도 이 장착을 하면서 이제 김광현이 메이저리그 가서도 혹은 이제 좌타자 승부를 상대로도 통해볼만 하겠다, 통할만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던 게 저는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19 시즌에도 뭐 SK가 후반기에 엄청난 하락을 겪긴 하지만 추락을 했지. 김광현 자체는 뛰어난 성적을 거뒀거든요. 17승 2점대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면서
메이저리그 도전에 대한 이 재도전에 대한 의사를 표명을 했는데 네. 이때는 이제 팀의 상황이 사실은 발목을 잡고 있었어요. 그래요. 요때 이제 힐만 감독이 이제 이 계약을 끝나고 이제 메이저리그로 다시 가려고 하는 모습이었고 여기에 뭐 산체스 선수도 빠지고 이 SK 왕조 그리고 이 2018년 우승 멤버들이 좀 이제 빠지게 되면서 여기에 김광현까지 빠지면 이 새로 염경엽 감독 오는데 이거 어떡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2018년에 왔지만 있고, 네. 2019년에도 이제 이런 몰락을 겪었는데 후반기 하락을 겪었는데 김광현 빠지면 어떡하냐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관련 업계 종사자다 보니까 알잖아요. 그쵸. 사실 SK는 안 보내려고 했었어요. 근데 김광현 선수가 자신의 의사를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표명을 하고 그걸 이제 SK 팬들이 SK 팬들이라면은 김광현 안 가길 바랄 수도 있는데 우리 광현이 보내줘라. 그동안 얼마나 고생 많이 했냐. 고생 많이 했냐. 이런 분위기가 SK 팬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팀 팬들도 김광현이라면 메이저리그 도전해봐야지. 그치. 이런 열화와 같은 팬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재도전을 해서 드디어 계약을 맺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 김광현 선수가 사실은 원래대로라면 FA까지 1년이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SK 구단 입장에서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이제 김광현 선수의 메이저리그 진출을 응원을 해줬고 저는 또 이제 이 감명 깊었었던 게 이제 김광현 선수가 이 기자회견을 할 때도 이제 이 SK를 잊지 않는 모습을 또 보여줬었잖아요. 그 판넬을 직접 만들고 가면서 이제 그런 모습도 굉장히 저는 인상 깊었는데 그래서 이 시범 경기 때 본인이 또 호투를 펼치고 뭐 이 좋은 컨디션을 선보이고 하면서 이거 됐다.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선발 진입했다. 마이콜라스 마침 부상이고 카를로스 마르티네즈 뭔가 이 스프링 캠프 합류가 늦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김광현 이 선발로 가는구나. 무조건 선발이다. 했는데 하필 그때 사건이 터졌잖아요. 그래요. 모두가 알고 있는. 이때 그 병. 그 병이 또 터지는 바람에 이 시즌이 중단이 되고 개막이 미뤄지고 하면서 김광현 선수가 정말 오랜 기간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또 그 얘기를 좀 들었잖아. 그렇죠. 4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그것도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김광현 선수만 미리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가족들과 단절된 채 통역 한 명과 둘이서 방에서 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야외 훈련도 못했어요. 제대로 훈련도 하지 못하면서 그냥 그저 기다려야 되는 상황.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 이거 이 다 큰 남자 둘이서 이거 뭐 하는 말이야. 집에서 뭐 김광현 선수가 게임 좋아한다 그래도 그것도 게임도 이 기분이 좋고 일이 있을 때 해야지 이게 윤활유가 되는 거지. 일도 못 하고 있는데 경기도 못 하고 있는데 게임이 소면 잡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웨인 라이트이 있잖아요. 진짜 은인인 것 같아요. 저는 웨인 라이트 끝까지 은퇴할 때까지 까지 않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광현 최고참으로서 김광현 선수 바로 옆에 붙어가지고 그래도 캐치볼 훈련도 도와주고 메이저리그 이 미국 문화 적응을 상당히 도와주면서 지금의 김광현 호투 중에서 상당 지분은 웨인 라이트에게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개막을 우여곡절 끝에 한 다음에도 사실은 이 김광현 선수가 선발진에 자리가 없어서 마무리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질병 직전에는 사실 선발을 보장받았었는데 그 아팠던 선수 늦게 합류한 선수들 다 돌아온 거예요. 근데 이 시마트라고 하죠. 칼로스 마르티네즈는 워낙 세인트루이스에서 쌓아놓은 업적들이 있다 보니까 이 선수를 마무리로 그냥 보내버리고 김광현을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런 짬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광현이 구위도 좋고 좌투수지만 우타자도 잘 상대할 수 있으니까 마무리로 가라. 그래서 마무리로 가게 됐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무리로 한 경기 나섰는데 그 이후에 또 사단이 났습니다. 또 이제 세인트루이스 내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20일 넘게 또 따로 휴업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됐죠. 김광현 선수도 이따 마운드에 오를 수가 없었고. 진짜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이 세인트루이스가 정말 심했던 게 나을만 하면 또 다른 사람이 터지고 뭐 스태프 터지고 그러면서 김광현 선수가 컨디션 관리하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가 참 이 대인배다운 선수지만 이때만큼은 저거 좀 나가지 말지 저거 좀 카지노 가지 말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돌려서 얘기했죠. 한국이 참 부럽다. 한국은 이거 대처 잘하는데 미국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어쨌든
이 잘 정리가 돼서 이 메이저리그 선발 등판을 이뤄내게 됐습니다. 지난 18일에. 그렇죠. 3.2이닝 동안 1실점으로 상당히 준수한 성적을 거뒀는데 아무래도 이 시범 경기 때는 이미 4이닝, 5이닝을 소화한 상황이었는데 네. 너무 휴식이 길었어요. 거기다가 복귀할 만하니까 이 마무리로 시작을 했고 또 갑자기 휴식. 또 그러다 투구수 보니까 올리래. 네, 이게 확실히 첫 경기에서는 4회가 되니까 네. 구속이 80마일 중반대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이제 69 근처에서 끊었잖아요. 근데 요번 선발 등판 요번에 나왔을 때는 김광현 선수 이제 89를 소화를 해주면서 이 몸 컨디션이 많이 올라왔다는 것을 또 증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6이닝 동안 무실점. 거기다가 저는 김광현이 압도적인 모습으로 승을 따냈어도 멋있었겠지만 네. 팀 동료들과 함께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따낸 승리이기 때문에 김광현 선수 본인으로서도 더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 신시내티가 사실 좌완 상대로 오늘 경기 전까지 이 팀 OPS가 0.8이 될 정도로 약한 팀이 아니었거든요. 엄청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 정면으로 온 타구들 야수들이 또 잘 잡아주고 몰리나 잘 리드해주고 이 수비들도 잘해주고 점수도 또박또박 내주고 하면서 김광현 선수의 첫 승을 이 동료들이 정말 많이 응원해주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김광현 선수의 인터뷰를 살펴보면은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마운드에 올라서 이기기까지 해서 너무 기쁘다. 네, 오늘 밤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사실 지난 이 김광현의 여정을 알고서 들으면은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감동적이지.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김광현 선수가 그리고 정말 뭐 제가 김광현 선수보다 나이가 어리지만 이 대견하다, 정말 멋있다고 생각한 점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예전에 IMF로 힘들었을 때 박찬호 선수 그리고 박세리 선수가 국민들에게 힘을 줬듯이 나도 이제 좋은 모습으로 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힘을 보태주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항상 팬을 위하는 마음이 강해요. 그 아까 세인트루이스 입단 인터뷰에서도 이 SK에 대한 존중도 보였지만 나를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준 팬들한테 감사하다. 항상 팬들을 신경 써주는 선수인 만큼 야구 팬들은 김광현 선수를 싫어할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진짜 뭐 류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저희는 이해가 안 가지만 류현진 선수 댓글에서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이 김광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말 저 어쩌면 좋냐, 안 됐다, 응원한다 이러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걸로 봐서 물론 옛날에는 한창 잘 나갈 때 신인 시절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별명들이 있었죠. 네. 하지만 이제는 그러지 않고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광현 선수도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번 첫 승을 계기로 뭐 5승, 10승 뭐 잘하면 100승까지 100승까지 하려면 40살까지 하겠는데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김광현 선수의 등판 보시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감정이 드셨는지 저희도 또 궁금합니다. 저희는 경기 진짜 감동적으로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또 댓글을 통해서 소통하고 이 댓글 남겨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번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